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이죠. 특징주 알아보면서 시장의 전반의 분위기 정리해보고요. 이어서는 전문가가 제시해드렸던 추천 종목들 AS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도전 상한가, 오늘의 새로운 추천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주장 정리, 다음 주에 대한 대비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 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금요일장 기분 좋게 끝내며 주말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약세와 함께 양대 지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도 일제히 강세를 보인 가운데 쉬었던 엔비디아가 5% 급등을 보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영향으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강세와 함께 2차 전지 종목들이 오르면서 대형주들이 이끌었던 시장이었습니다. 지수 추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미증시 훈풍으로 강세 출발해서 우상향 추세를 쭉 들어갔습니다. 고점을 높여가면서 어제 대비 1.25% 오르면서 두터웠던 2,600선 깨면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7거래일째 사자세 보이고 있고요. 업종으로는 제조업과 전기, 전자, 화학업종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들어왔는데요. 기관도 외국인과 동일하게 제조업과 전기, 전자, 화학업종을 비중 크게 담아냈습니다. 개인이 나홀로 6천억 원가량 팔자세를 시연했습니다. 코스닥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도 내내 상승권에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어제 대비 0.5% 오르면서 의약품 2차 전지 로봇주 강세를 이끌면서 868.06포인트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이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000억 원 가까이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4거래일 만에 코스닥에서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4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 상원 의원까지 부채 한도 협상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부분과 함께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면서 원달러 환율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어제 대비 무려 15원 90전 크게 내리면서 1,305원 70전으로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금요일 쇼미더스탁 오늘은 송가람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기분 좋게 끝내 오늘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브리핑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시장이 굉장히 이 거래소가 강세를 보이면서 네. 그동안 지지부진해서 2,600대 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흐름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까지 이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이 흐름을 이어가면서 대형주들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추세 조금 더 다음 주에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급이 어느 정도
몰리면서 똑같이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코스닥 시장은 약간은 다른 점이 아무래도 연속성이 조금은 떨어지고 여기에서 떨어지면서 개별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점, 그리고 이 개별주들이 윗골이 달면서 지속적으로 눌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종목들처럼 연속성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 아니면 이번 주 시장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강력하게 갔던 테마가 아무래도 반도체 쪽이 아니었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수급 모두가 집중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대형주를 추격 매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여기에 있어서 커플링되는 바로 낙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관계사들, 뭐 소부장제주들 같은 종목군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제가 자주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보게 된다면 제약주들도 굉장히 크게 움직였습니다. 제약주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구충제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런 학회 관련해서 5대 대형 회사들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그 이후에 바로 올라왔던 것이 2차 전지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형 2차 전지주들이 강하게 상승 흐름 나왔던 점, 그리고 그 외에도 리튬, 전력 설비 이런 쪽에도 똑같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재 부품 외에도 이런 에너지 쪽이 집중을 받게 되면서 풍력에너지, 그리고 휘토류, 2차 전지 장비주들까지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고요. 이런 2차 전지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런 소형주 위주로는 다시 한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네. 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번 주 장 이런 시장을 체크를 해보면서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을 체크해보는 이유는 대형주들을 우리가 굳이 추격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 움직였던 대형주들 위주의 테마 안에서의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하시고 방송 끝까지 보시고 이 순환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회사, 어떤 섹터를 함께 해야 되는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 저항대였던 2600선은 그 1년 만에 넘어섰습니다. 상승 추세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긍정적 전망 드렸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개별주 장세를 봐주셨고 주도 테마로는 반도체주 그리고 삼성전자 필두로 수혜받을 수 있는 중소형주까지 관심 갖고 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함께 제약 관련주, 2차 전지 관련 업종도 언급해 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는 시간이죠. 첫 번째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가져온 회사는 바로 네. ICD입니다. 이 ICD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네. 뭐 LCD 반도체 및 평판 디스플레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장비 제조를 주 업종으로 하고 있고 2000년도 설립된 이후에 좋은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수주 소식이 나왔는데요. 634억 원 가량의 OLED 수주 소식이 나왔고요. 그 외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 금액은 FPD 제조 장비 공급 주문을 받았다라는 공시까지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주문량 다른 회사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문에 이어서 추세,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 추세에 있는 이런 OLED 장비주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LED 장비주 같은 경우, 그리고 대형 OLED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까지도 꾸준히 지켜봐야 할 섹터다. 그 이후로 자주 언급을 드렸던 것이 바로 첫 번째, 반도체와 비슷하게 바닥을 찍지 않았나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수요 공급 측면에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지켜볼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네. 전기차, 그리고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네. 여기에 따른 OLED도 낙수 효과로 인해서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이런 중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모두 봤을 때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ICD 이 흐름을 최근 흐름을 보시게
보겠습니다. 네. 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짧게 죽은 이후에 다시 거래량을 늘려나가면서 이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추세 상승의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OLED 주들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지지 이후에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이 박스권 라인, 중기 박스권 라인도 지금 거래량을 늘려가면서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거의 이루어졌다. 이 라인에서 이 14,000원 라인대까지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상승 추세로의 완전한 전환까지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OLED 장비주들의 전반적인 흐름, 그리고 여기에 최근 계약 이슈가 있었던 ICD, 이 종목도 함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ICD였습니다. 지난 화요일 7% 급등세 이후 상승세 보이다가 오늘은 3% 조정, 약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수주 소식,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공급 소식이 있었고요. 이와 함께 전기차 수요 증가 모멘텀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술적으로 14,000원 선 돌파가 나온다면 완전한 상승 전환 시그널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현대무벡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현대무벡스 하면 로봇 관련된 회사가 아닌가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최근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진 않았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다시 한번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강했던 것들이 뭐 인간형 로봇이라든지 그 외에 AI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왔었죠. 그렇지만 제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바로 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로봇주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공장 자동화에 관련된 로봇주들, 우리가 지켜볼 시기다. 한번 네. 상승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지금은 지지받고 다시 좋은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로봇주들을 다시 한번 지켜볼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겠고요. 이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최초 로봇 친화형 빌딩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뭐 태평양 도서 5개국도 네이버 1784에 방문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 지금은 어느 정도 큰 거래량 없이, 거래대금 없이 지지되는 흐름과 함께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기술적인 흐름을 차트로 함께 보실 텐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흐름 없이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관련 뉴스와 함께 관심도가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빠르면 다음 주, 그 외에 하반기 꾸준하게 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현대무벡스 로봇 관련 종목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공장 자동화 로봇 관련주 관심 갖고 보자고 항상 이야기 주셨는데요. 로봇주들의 이슈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 받고 있고 기술적으로 볼 때도 지지를 받으면서 빠르면 다음 주나 이후에도 상승세 나올 것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도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YG 엔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엔터주도 전반적으로 단기 이슈가 있었죠. 단기 이슈가 뭐 막 블랙핑크가 이슈가 나왔고 그 외에도 뭐 한한열 부활 가능성이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블랙핑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블랙핑크는 중국인이 아니라 마카오인이다 라는 언급이 나왔다라는 등의 중국 언론에서의 이런 좋지 않은 표현들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한한령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은 뭐 약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지 않은 흐름이었다라는 점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한한령에 대한 우려가 지금 우리가 크게 걱정할 만큼의 큰 우려가 될 것이냐라는 점에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은 단순한 단기 이슈가 아니라 이런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적 상승에 기반한 꾸준한 상승에 이어져 왔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단기 이슈로 보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 악재 이슈들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꾸준히 이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량을 보유하시고 그 외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 눌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기술적인 흐름을 보신다고 하신다면 이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중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은 아니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중기 흐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올라왔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단기 상승 이후에 크게 눌리는 흐름이 없다라는 점, 그리고 거래 대금을 늘려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지지 이후에 추가 상승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소 블랙핑크 관련 악재성 뉴스로 엔터주는 오늘 부진했는데요. 한알령 부분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 이 단기 악재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유자라면 홀딩 의견 또 신규 매수도 저점으로 유효하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이야기해 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많은 정보를 더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도 휴대폰 카메라 대주시면 입장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이후입니다.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정말 오랜만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신데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한번 주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방 주제는 현재 회복되는 시장 속에서 강력한 개별주들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개별주들을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그 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까 오늘 많이 오셔서 이런 인사이트를 함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상승 추세 속에 개별주 상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략 가능한 수익 낼 수 있는 개별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도 있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도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3월 8일에 매수했던 AI 의료 관련 종목 인성정보인데요. 5월 4일부터 급등세 나오고 시세 견조하다가 오늘 장중 상한가 터치, 마감도 23% 급등으로 거래 끝을 냈습니다. 74% 수익률이 됐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IT 인프라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AI와도 연결이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원격 의료 그리고 재외국민 대상으로 한 이런 국책화제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 번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속적으로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점이 이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번 강했던 이런 섹터들 한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인성정보와 함께 꿈비는 저출산 관련된 섹터죠. 네. 이런 국가 정책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섹터들 이런 분야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런 인성정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느 정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흐름들 속에서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원격 진료 섹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리자면 네. 현재 고령화 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이런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이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원격 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격 의료가 앞으로 좀 더 지속되고 또 이슈화되게 된다면 정부에서도 좀 더 시책으로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정부 같은 경우에도 현재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의료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발이 있긴 하지만 단계적으로 앞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 관련된 회사들이 앞으로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7년까지 399억 원을 투입해서 이런 법제화와 함께 원격 의료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라는 방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 국내 시장 외에도 글로벌 시장에서도 매년 성장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점도 함께 체크를 하면서 이 원격 의료 섹터는 꾸준히 봐야 할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흐름을 먼저 보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박스권 흐름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큰 거래대금 없이 지지되는 흐름을 나오다가 최근 거래대금이 늘린 이후에 다시 한번 강한 상승 흐름 단기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면서 오늘 상한가 터치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단기 박스권 라인 지지 라인에서 강한 상승과 큰 거래대금이 나왔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어느 정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물량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추세 이탈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보유 물량 그대로 가져오고 가시보셔도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기 라인 함께 보시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2,000원대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2,000원대에서 길게 횡보를 해왔지만 바닥권에서 한번 크게 상승 이후에 지지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바닥권에서 거의 10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이런 정부 시책과 관련된 업종들은 우리가 꾸준히 지켜봐야 하는 업종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있어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굉장히 52주 신고가까지 본다고 한다면 8,000원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니다라는 네. 점까지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전략까지 함께 드리자면 현재 짧게 접근하신 분들은 당연히 지금은 어느 정도 단기 굉장히 급등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네. 비중을 축소하시는 흐름이 좋겠고 장기적으로 보유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5일선이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꾸준히 우리가 좀 더 가져가 볼 수도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성정보 단기 박스권 지지 라인에서 급등 나왔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 주셨고요. 국가정책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관심 갖고 보자고 의견 드렸습니다. 장기로는 보유 관점, 단기로는 비중 축소 후 잔량 대응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5일에 매수했던 YG 플러스입니다. 특징주에서 YG를 다루긴 했는데요. 화요일 날 5% 가까이 급등한 후에 이후 3거래 횡보 보이다가 오늘은 약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대형주 대비 중소형주는 더 갈 것이다 의견 주셨는데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YG 같은 경우에는 YG 플러스는 이 YG 쪽에 네.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네. 이 YG 플러스도 비슷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엔터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히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섹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나 밸류에이션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오프라인 공연 같은 경우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커지고 있는 오프라인 공연 시장 속에서 라인업도 다변화되고 있다라는 점은 이 엔터주들이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네. 여기 엔터주들에 있어서도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점이 아티스트들의 운영이나 이런 아티스트들 관리에 있어서 이런 점들이 리스크로 어느 정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것이 바로 SM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티스트들이 탈퇴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은 현재 최근에 이런 엔터주들의 강한 흐름들 속에서 단기 악재로 눌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들의 운영에 있어서 단기로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점들은 단기 악재로 볼 수가 있겠고 네. 그 이후로는 우리가 충분히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더 커질 수 있겠다라는 점을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린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이 대형주들이 우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함께 드렸습니다.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가까운 상승 나왔지만 지금은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5,000원대, 4,000원대 행보에서 5,000원대 이런 밸류에이션이 올라왔지만 여기서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크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도 거래대금이 크게 나온 이 5월 17일 이후에 지지가 되면서 큰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대형주들의 흐름이 좀 더 나오게 된다면 이 섹터 내에서의 순환매를 통해서 중소형주들도 충분히 좀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YG 플러스도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형주들로 수익 내신 분들은 이 엔터주들을 꾸준히 좀 더 네. 수익 내기 위해서 중소형주도 함께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엔터주 앞선 설명과 마찬가지로 관련 악재 뉴스는 단기성으로 장기로는 하반기 실적 상승과 함께 더 주가 오름세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월 20일에 매수했던 LX세미콘 반도체 OLED 관련 종목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반도체 훈풍과 함께 주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강보합 마감이 됐고 지난 AS 때는 12만 원 선 돌파 시에는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의견 주셨거든요. 이야기 한 번 더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X세미콘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반도체와 OLED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라가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로그램 시작할 때 짚어드린 점이 있죠. 앞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 수요 증가에 있어서는 이런 소형 디바이스들 그리고 자동차 전장 업체들에서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OLED 관련된 업종들은 지금 바닥권의 수요 이외에도 꾸준히 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LX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괜찮게 보고 있는 회사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점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렇게 신고가를 갱신하고 단기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라인에서 12만 원대가 돌파가 나온다면 충분히 뭐 52주 신고가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어느 정도 단기 박스권 흐름을 돌파를 하면서 이 라인을 거의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라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이 16만 원대 이 라인대도 충분히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OLED는 지금 뭐 단기 악재라고 나올 것이 특별히 없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지금 신규로 접근하신다, 지금은 많이 단기로는 올라왔지만 신규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11만 4천 원대에서 11만 2천 원대 이 라인에 눌린다라고 한다면 뭐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니니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접근하신다라고 한다면 11만 원대, 11만 4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신규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한 구간대에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LX 세미콘 27%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지난 AOS와 마찬가지로 더 올라갈 여력 있다 보유이고 눌림 시에는 신규 매수도 유효하다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일에 매수했던 대한제당 설탕 원자재 관련 종목인데요. 이런 한일사료 AS 때 전문가님께서 부채한도 협상이 될 시에는 이런 곡물 사료 관련주들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 주셨고 좀 조정세가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부채 한도가 오늘 뭐 상하원 전부 다 통과를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악재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뭐 대한제당이나 한진사료 같은 이런 테마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좀 더 주의해야 될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직 지지가 되면서 네.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기 지금도 때문에 수익권에 있어요. 네,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 제가 여기에서 눌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주의를 해야겠지만 신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제가 물량을 크게 실어서 접근해도 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면서 다시 재반등을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매크로적인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런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오기 전에 네. 설탕 곡물가의 선물가가 굉장히 치솟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그 상한가. 강한 상승, 네, 네. 상한가가 바로 이틀 뒤에 나온 이후에 강한 상승 추세, 추가로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죠. 그렇지만 뭐 고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 가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눌렸을 때 대응법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매크로 이슈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디폴트 이슈가 마무리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리스크들은 좀 더 해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나 OLED 이쪽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형주 위주로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지만 이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또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반도체나 OLED 쪽으로 좀 더 몰릴 수 있겠지만 단기 테마성으로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은 뭐 휴전 협상을 꾸준히 하고 있고 그리고 DMZ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점이 가장 불확실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여기와 대조적으로 이제 가장 개별주 중에 강했던 것 바로 재건주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소형 건설주들을 비롯한 이런 재건주들과 이런 재단 관련된 회사들 그리고 사료주들까지 함께 모두가 다시 한번 이슈를 받고 언제라도 올라갈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위치에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외국인 추세와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섹터는 반도체와 OLED 쪽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서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단기 매집해서 4,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매도가 가능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제당 48% 수익률 달성 이후에 지난주 AES 때도 미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시에는 성장주, 기술주 강세로 곡물사료 종목들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수익권이지만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뉴스 나올 시에는 단기로 전략 가능하다고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4월 24일에 매수했던 한일사료인데요.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뭐 한일사료도 비슷하게 보실 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대한제당보다는 한일사료가 좀 더 우크라이나 이슈에 더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는 사료 관련주로서 움직였지만 여기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의 이슈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먼저 장기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그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굉장히 길게 횡보를 해왔습니다. 이 횡보 가격대를 보게 되면 이제 2,000원대 밑에서 굉장히 길게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후에 이제 곡물주들이 어느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최근도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 흐름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점은 이제 제당주들과 함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이 한일사료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지만 주의해야 할 구간이다라는 점은 함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여기서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이 5,800원대에서 7,000원대 이 짧은 박스권 라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단기 박스권에서 수익을 노려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음 주에 우리가 당장 접근해본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네. 이 5,800원대 이 라인대에서 우리가 충분히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거래대금이 늘어난다면 다시 한번 접근도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점이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 함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주들과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따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 수급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점을 집중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들 위주로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 위주로 집중되는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분산이 되는가? 네. 지금 반도체주들이 굉장히 강했죠. 그 이후에 다시 흐름이 분산됐던 것은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이런 반도체, 2차 전지주들, 대형주들의 흐름이 나온 이후에 어떤 섹터로 이런 외국인들의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분산이 되느냐라는 점을 집중 체크하셔서 그 섹터가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 위주에 접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지금은 좋은 시기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런 자금의 흐름과 관계없이 개별주들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한일사료와 이런 대한제당 같은 섹터들의 종목들은 우리가 단기 이슈에 인해서 철저하게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권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일사료도 주의할 리스크 짚어주시면서 단기 대응만은 유효하다고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주 전략으로는 5,800원대 지지 확인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인 수급, 자금 흐름 부분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5월 30일에 매수했던 DB하이텍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데요. 지난주 추천 때 상승 턴 전망해 주셨고 또 오늘 이런 감성구 펀드 주주고 행사 이슈까지 붙으면서 장중 10% 급등, 마감도 4% 넘게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한 주 만에 목표가 도달 완료했네요. 네. 네. 지금 DB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했죠. 오늘은 뭐 상한가 가는 흐름도 나왔고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도체 주들의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추세 전환해서 올라가는 흐름이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삼성전자가 7만 원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우리가 상승 추세 전환하면서 반도체 주들 전반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강성구 펀드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펀드의 영향 외에도 우리가 지금은 꾸준히 지켜봐야 할 점 같은 경우에 반도체주들이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아직 올라가지 않은 대형주들,
그 중소형 업체들, 소부장제주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아직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중기 흐름을 보게 된다면 강한 상승 이후에 다시 지지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상승 이후에 눌리는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의 가격대에서는 단기 박스권 라인에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고 62,000원대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라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수로도 접근이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가져간 이후에 반도체주들 중에서 대형주든 중소형주들이 될 것이지만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아직 이슈가 나오지 않은 반도체주들 중에서 대형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형주들 중에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대형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 그리고 중소형주들까지 반도체 섹터 안에서 순환매들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눌림이 나왔지만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7만 원대 돌파 이후에 상승 추세 8만 원대 돌파까지 나오는지 이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형주 강세와 함께 올라가지 않은 중소형주, 소부장주 관심 가져야 할 시기로 박스권 돌파 다시 나올 것으로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월에 매수했던 SM-CNC입니다. 오랜만에 AS 주셨는데요. 지난 SM 경영권 분쟁 이슈 이후부터 주가 조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주 자체는 전망 좋다고 계속해서 이야기 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시 접근이 가능한 구간일까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M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약세죠. 네. SM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특히나 제가 이런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SM 외에도 이런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한한령 이슈가 있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드렸고 SM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지금 현재 있던 이런 SM에서 보유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티스트들이 그 엑소 말씀하시는 엑소,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셔서. 네. 엑소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럴 수 있죠. 엑소가 계약이 지금 무산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엑소가 무산되는 흐름 속에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SM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전에 이런 경영권 이슈 같은 악재가 있었고 그 이후에 단기 악재 같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지금 엔터주들은 전반적으로 이런 앞으로의 미래 먹거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리오프닝 관련해서 오프라인 공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음반 판매량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SM-CNC 같은 자회사 그리고 SM 그룹주 전반적으로 지금은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바닥권에서 충분히 어느 정도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 YG 엔터라든지 이제 YG 플러스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회사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고점이라서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SM이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평가주들을 주로 가져가시는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의 엔터주들이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지 않아 있는 SM 관련 이런 그룹주들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M-CNC 엔터주 전망 동일하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저평가 바닥 구간으로 모아가는 전략 유효하고요. YG나 JYP 타 대형 종목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세에서 SM 관련 그룹주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S 진행해주신 송가람 대표님에게 방송 이후에도 자세한 전략, 종목에 대한 정보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주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립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향긋한 커피 쿠폰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 새로운 전략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 종목의 힌트. 네. 먼저 섹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나 이런 OLED들의 대형주들의 흐름, 네. 그 외에 어느 쪽으로 sektor의 흐름을 갈 것인가 라는 점에서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제약주들 쪽으로 섹터의 흐름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점도 의견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지금 암호화폐 이슈도 있고 그 외에도 이런 제약주들이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그 외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2023년도에 임상 예정에 있는 회사 그리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또한 이런 임상 예정이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중에서도 이런 임상 제품들 중에서 앞으로 이런 인수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앞으로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보유하는 회사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올해 임상 예정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다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 급무력증, 그리고 안구건조증 이런 것에 대한 임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짧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된다면 네. 지금 최근에 바닥권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에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기 라인을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상승 이후에 지지되는 흐름 그리고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기 직전의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래 대금만 조금 더 늘어난다면 좀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섹터다. 그리고 이 회사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다음 주 볼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목표 수익률 들어볼까요? 이 목표 수익률은 짧게 5% 정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네. 이후로 이 박스권 돌파까지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좀 더 큰 수익률까지 노려볼 수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일 시작들 아스코 필두로 제약주 전망 좋게 봐주시면서 관련주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파이프라인 보유하는 기업이고요. 신약개발 임상시험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기술적으로도 바닥에서 상승 추세 나오면서 다음 주에 전략 유효하다고 말해주셨습니다. 전략주에 대한 자세한 대응 방법을 원하신다면 문자샵 3772번으로 송가람 대표 적어서 보내시면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분 후입니다. 8시부터 송가람 대표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 중에 계십니다. 오랜만에 공개 방송이신데요. 한번 주제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에서는 굉장히 강한 개별주를 준비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런 도전 상한가의 종목도 제약주들을 함께 공개할 예정이니까 많이 오셔서 종목과 함께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무방 주제는 이런 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별주들의 장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인성정보 같은 종목, 꿈비 같은 종목 바로 추천 직후에 2, 3일 이후에 상한가가 나오는 흐름이 나왔죠. 이런 종목군들을 발굴하는 방법과 함께 바로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강력한 개별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주 장사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상한가 터치했던 인성정보 뒤를 이을 후속주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송가람 대표님 프로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10분 후인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